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7일 새벽 4시입니다. 자말 카쇼기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자말 카슈끄지라고도 하고요. 이게 발음이 두 갈래로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카쇼기라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로 자말 카쇼기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때는 사우디의 왕실과 매우 친밀했는데 나중에 이 사우디 왕태자 모하메드 빈 살만이 실권을 잡은 다음에는 왕태자 비판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을 쓰면서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카쇼기가 2018년 10월에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 들어가서 실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은 거기 대기하고 있던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비밀 요원들 손에 의해서 아주 참혹하게 죽고 시신이 훼손되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 영사관 안에 설치한 도청장치를 통해서 살해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녹음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터키가 확보했다. 아주 그 비밀 무슨 첩보 영화 같은 아주 이야기가 한동안 세계를 시끄럽게 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말 카쇼기 암살 사건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암살에 관계되는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해서 그중에서 4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감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실력자인 이 왕태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해가지고 꼬리 자르기로 정리가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왕태자의 지시라는 증거가 없다 해가지고 이 사건을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지금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할 태세입니다. 여기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이거는 김정남을 살해한 김정은에게도 아주 기분 나쁜 신호가 될 겁니다. 오늘 한 시간 전에 미국 당국이 CIA의 보고서를 공개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CIA 보고서를 미국 국가안보국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요약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CIA는 이 암살 사건의 총지휘자는 지금 왕태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력자인 왕태자 MSB라고 그러죠. 모하메드 빈 살만이 총지휘자다 라고 판단한다고 하는 문서가 지금까지는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가 비밀 해제하고 말았습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를 아주 곤혹스럽게 할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간의 관계가 아주 긴장 관계로 들어갈 겁니다. 이건 중동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 그리고 석유 매장국이죠.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또 중동에서 친서방 국가, 친미 국가로서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미국의 중동 정책은 이 두 나라를 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실력자를 암살자로 몰아버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도움 없이는 이 생존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그 옆에 사나운 이란이 있으니까, 물론 미군 기지도 있고 미국과의 석유
석유를 통한 미국과의 여러 관계도 복잡하고 하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CIA가 어떻게 해서 이 모하메드 빈 살만이 총지휘를 했다고 판단했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수집된 많은 녹음 자료, 감청 자료, 그리고 플러스 이건 뭐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선 10여 명의 암살단 중에서 한 반수는 빈 살만의 경호 요원이었습니다. 경호 요원이 거기 참여를 했으니까 빈 살만의 지시 없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빈 살만은 정보기관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 살만 지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 이거죠.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정황 증거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등등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만 정치적으로 이것을 그냥 덮었다는 겁니다. 이 암살 과정을 보면은 이미 터키가 정보망을 통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착한 암살팀이 미리 영사관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이 카쇼기가 부인과 이혼하고 재혼하기 위해서 그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떼러 그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까지 다 사진이 찍혔어요. 그건 나오지를 않아요. 그 사이에 사우디에서 급파된 이 암살단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특히 카쇼기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분해를 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하는 상황까지 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자료를 통해서 확보가 된 겁니다. 녹음 자료도 있고 그 영사관 안에 설치한 도청 자료도 있고 바깥에서 찍은 이 비디오도 있고 그게 또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고 공항에 도착한 이 암살 요원들의 얼굴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 약점을 딱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막 압박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아주 이상한 정보 게임이 이루어지다가 어떻게 일단락이 됐느냐 하면은 이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가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트럼프와 살만 사이를 말하자면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무기를 어마어마한 한 수백억 달러 규모일 겁니다. 사기로 약속을 하고 금전적으로 약속을 하고 미국 트럼프는 덮기로 하고 해가지고 일단 유야무야 되었다가 바이든이 선거운동 기간부터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내가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가면 이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식으로 드디어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빈 살만은 지금 30대 후반인데 이 아버지 왕은 너무나 80대고 또 아프기도 해가지고 사실은 허수아비고 사실은 이 사람이 왕입니다. 왕. 그런데 이 실권을 잡자마자 왕족들을 숙청을 했습니다. 왕족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호텔에 감금해놓고 그 부패 혐의를 막 조사하고 해가지고 재산도 환수하고 한편 또 상당한 여성들의 활동을 상당히 자유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개방 개혁하는 정책도 또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사우디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뜻도 있는데 사사건건 자기를 해외에서 비판하고 있는 카쇼기를 딱 집어가지고 암살을 명령한 게 결정적으로 이게 발목이 잡힌 셈입니다. 그러면은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큰데 저는 김정은에 대한 상당한 이 간접 경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정은이가
17년 초에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김정남이를 중인환 시리에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이 독근무를 통해서 죽인 사건은 그 관계자들이 말레이시아가 의하고 있는 사이에 다 도망가가지고 지금 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수인으로 동원되었던 그 베트남 여자 등등이 이제 구속되기도 했는데, 만약 그때 대통령이 바이든이었으면 아마 문제가 달라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이 그동안에 한국 대통령 암살하기 위해서 저 미얀마까지 따라가가지고 폭발을 해가지고 아웅산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17명의 장차관급 엘리트를 죽인 1983년의 아웅산 테러, 그런 짓을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계산까지 아마 새로 하도록 만드는 바이든의 이 상당히 놀라운 인권 외교입니다. 어제 또 바이든은 시리아에 있는 이란이 뒤에서 조종하는 민병대 기지를 폭격하도록 했습니다. 미군 비행기가 바로 폭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폭격한 게 아니라 미군 비행기가 가서 폭격을 했습니다. 이란과는 한편은 핵 문제로서는 대화를 하겠다고 온건하게 나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강경 대응을 하고, 어쨌든 이 외교 전문가인 상원에서 외교 문제만 한 30년 동안 다루어가지고 외교 안보에 관한 한 가장 충실하게 준비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대외 정책이 크게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르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트럼프가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던 동맹관계를 좀 수습하고 있습니다. 나토를 흔들었다가 다시 나토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와 미국의 동맹관계를 더 강화한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한다. 그리고 대중국 이 견제망을 완성한다. 그리고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뭉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미국과 친한 사우디아라비아지만은 언론인 암살은 묵과할 수 없다. 카쇼기는 미국에서는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글을 많이 썼고 워싱턴 포스트에 고정적으로 칼럼을 기고했던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상당히 바이든 대통령의 인권 외교가 그 강도가 상당히 높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요새 UN 인권이사회가 열려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 보고서를 올해도 빨리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그동안 인권이사회에서 탈퇴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바이든이 들어와서 달라진 게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이 더 커진 거죠.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했다 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란과의 핵협정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고, WHO 세계보건기구에 다시 들어가고,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나온 사우디 왕태자를 지목한 암살 지휘자는 당신이야 라고 하는 문서가 공개된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특히 김정은 같은 저 암살단 두목이 있는 우리로서는 이 사건을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못된 짓 못하도록 하는 이런 족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새벽에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